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취직결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취직결혼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보다는 확실하게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이 와중에도 취직결혼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꿀벌님 그렇죠? 확실히 취직결혼 하려는 분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이제 좀 그런 거 느끼는 것 같아. 나이 먹어서 결혼 못하면 이제 좀 힘들어진다는 걸 좀 감지하는 분들이 좀 생긴 것 같아. 근데 어떡하죠? 남자들이 그런 사람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도 나이가 있고 여자도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있는 돈이 없다는 건 인생을 대충 살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왜냐하면 나이 먹었다는 건 그 시간 동안 뭐라도 할 이제 기회라는 게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했고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을 살릴 만한 어떤 시간도 충분했는데 왜 그걸 못 살렸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면 결혼 시장에 나왔을 경우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아요. 또 이런 말 하면 부모는 또 여자한테 뭐라 한다고 하는데 틀린 말 아니잖아. 제가 말하는 건 여자분들 결혼시장에 돈을 모아가지고 나온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모은 사람. 근데 돈을 적게 모았다거나 돈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니까. 그런 사람이 따진다니까요. 자기가 없으니까. 근데 여자분은 한번 생각해봐.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럼 결혼해야 되지 않나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자신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여자분들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소신발언 하자면 여자분들 절대 다수는 결혼 안 하고는 힘들어요. 그럼 결혼을 할 때 확률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해달라고 졸라도 결혼할지 안 할지 미지수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기고만장이 나오면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야. 아니 나이도 많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자신감이 만만합니까? 자신감도 없는 게 딱 티가 나는데 뭐 그렇게 기고만장한 척 하시나요? 불안한 게 보이는데 왜 불안하겠습니까? 가진 게 없고 나이 먹어서 뭔가 좀 미래가 암울하니까 불안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먹고 불안하지 않았으면 약 같은 거 안 먹겠지. 우울증 같은 거 안 걸리겠죠. 그럼 어떻게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혼하려면 현실적으로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데 배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부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나이 차가지고 결혼식 나온 분들 중에 결혼까지 가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여자 나이 기준 35세라고 했죠. 35세 넘으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니 결혼 시장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결혼까지 안 가는 걸까? 본인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본인들이 취직 결혼하려고 나오니까 남자 입장에서 남자도 보통 여자가 30대 중반 넘어가면 그 나이대 여자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동갑내기 남자가 아니라 나이가 훨씬 많은 40이 넘어간 남자들 만나야 될 거예요. 그 남자들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여자 못지않게 계산적입니다. 남자도 나이가 먹으면 이성적으로 변해요. 손해본 장사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나이가 많으면 겁이 나요. 신중해지려 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지려고 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보통 나이 든 남자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여자가 지랄대는 거야. 감정적으로 이것저것 따지고 재는 거예요. 그거 정말 싫어합니다. 여자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자들이 나이 먹고 나와가지고 아직도 자기가 천상 여자인 줄 알고 젊었을 적 생각하면서 남자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면 예뻐 보인다 생각하죠. 그냥 사람을 안 봅니다. 그냥 야, 이 사람 아직 철을 안 들었네. 나이 먹고 왜 저렇게 됐을까? 얼굴이 주운 사람들 가능한데 꼭 저러고 싶을까? 별로 이성적 매력도 안 느껴지는데. 그래가지고 성사 되겠냐고요. 왜 여자분들은 따지면 남자는 안 따진다 생각하죠? 만만치 않게 따집니다. 근데 남자가 작정하고 따지면 여자분들 중에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남자가 작정하게 칼같이 짜져버리면. 남자가 정말 제대로 따지고 이제 결혼식장에 나오면 취직결혼 아예 씨알도 안 먹히는 거야. 나오면 안 돼.
왜냐, 남자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결혼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럼 반만 결혼하겠다는 건데, 취직결혼 반만 결혼이 아니잖아. 반만 근처도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취직결혼 나오신 분들은 저때 다으면 그런 입장이 내가 결혼 안 하면 진짜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오는 거잖아요. 모르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좀 결혼은 가능성이 있도록 가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뭐 따져서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되면 답이 있습니까? 본인한테 칼자루 같은 거 없습니다. 칼자루 없어요. 잘 들으세요. 아직도 남자를 재고 따지는 게 익숙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나오지 마십시오. 어차피 본인 같은 사람 여자를 안 볼 테니까 나오지도 마. 왜 자꾸 결혼 시장 흐리려고 그래요? 여자분들 아직도 남자를 이제 갑질하고 따지는 거, 아직도 그거잖아. 20대 때 내가 남자를 가지고 좀 자주우지 해봤으니까 30대 되겠지 생각하는데, 여자분들 그거 아십니까? 남자는 나이 많은 여자가 결혼식 나가가지고 아직도 남자를 따지고 제거하는 그런 여자를 아재로 봅니다. 밥으로 봐요. 밥.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 어린 여자한테는 받아주겠지만 나이가 찰대로 찬 사람한테 안 받아줘요. 점점 가면 갈수록 취직결혼은 점점 안 된다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취해야 될까? 내가 버려야 할 건 무엇인가? 내가 포기할 건 무엇인가? 내가 결혼 시장에서 어떤 능력치와 값어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를 철저하게 보시고 버릴 건 싹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어도 다 버려야 돼요. 그거 지고 나오면요 그냥 100점 100패입니다. 안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천장이 깨질수록 유리바닥도 깨지는 법이니까 바닥 밑에서 지하실 있는 거 대비해야죠 뭐 라고 적어졌습니다. 참 이 유리천장이란 말이 난 정말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거 어떤 뜻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네. 유리천장은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의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경장용어. 참 이 말 자체도 웃기네. 아니 말 똑바로 합시다. 여자분들이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건요 그냥 까면 안 되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까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 말도 뜻도 웃기네. 솔직히 말해서 차별받아서 못한다고. 그냥 능력이 없는 건데요, 실적이 없는 건데요, 그냥 못 버티는 건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사기업 다녀봐서 알잖아요. 사무직 같은 데 다니면 여자 대리 사원은 많아. 근데 과장 위로 올라가면 적어져요. 굉장히 적어집니다. 관리자 윗구로 가면. 거기 차장 부장까지 가면 정말 없어져요. 임원까지 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회사라는 게 그냥 성미 맞추려고 회사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회사라는 게 철저한 경쟁이고 능력을 인정받는 건 아닙니까? 애초에 여자분들이 그 높은 위치까지 가지 못했던 거는 근본적으로 그냥 실력이 없는 겁니다. 실력이 없고 그만큼 뭔가 노력을 해서 회사에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안 올려주는 겁니다. 여자분은 남자처럼 인정받고 싶고 남자는 똑같이 하십시오. 똑같이 하면 되잖아. 근데 자기들이 안 하잖아요. 야근도 안 하고 빨간 날 출근도 안 하고 지방 출장도 안 가고 위험한 업무도 안 하고 다 안 하잖아. 그래놓고 차별을 받는데요. 오히려 차별은 남자가 받았죠. 역으로 따지면 힘든 건 남자가 다 맡아서 하고, 하기 싫은 일도 남자가 더 맡아서 하고, 당직도 남자가 더 맡아서 하고, 가기 싫은 지방 출제도 남자가 더 맡아서 가고, 위험한 학위 같은 거 다루는 것도 남자가 더 맡아서 하고. 오히려 차별은 남자가 당했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여자분이 차별당한 거 남자가 얘기하면 몇 배는 더 얘기할 수 있어. 몇 배는. 남자랑 똑같이 하면 돼. 남자 그 진급한 남자 있죠. 본인도 진급하고 싶죠. 그러면 그 진급한 남자분과 똑같은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걸 회사에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진급합니다. 여자도 진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거의 없어. 위험한 일은 항상 남자한테 다 떠넘기고, 하기 싫은 건 남자한테 떠넘기고, 늦까지 남아서 일하는 건 또 하기 싫어하고, 그에 반해 해달라는 건 많아. 해주는 건 없으면서 해달라는 건 많아요. 그리고 뭐 하나 하면 계속 말이 많고, 징징대고. 그게 그동안 회사에서 보여줬던 여자들 이미지입니다. 한두 명이 보여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대한민국 모든 조직원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천장은 남자가 만든 게 아니라 여자 본인 스스로 만든 거예요. 말 똑바로 해야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만들어낸 위천장 때문에 정작 자신들의 바닥이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더 약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라는 건 어떤 거예요? 계속 때리다 보면 깨집니다. 계속. 철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돼? 그 파편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고 피날 수 있어요. 결국 본인들이 뭔가 아까리 못했던 그 행동 때문에 본인들 입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야.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돼요? 여자분들 많이 뽑아줬더니 고마워하지도 않고 일도 똑바로 못하고 자꾸 해줘 마인드 해보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가서 안 뽑는 거야.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사람들 뭐가지 쳐낼 거예요. 할당제로 들어온 사람들. 애초에 할당제로 들어온 사람들이 치트키잖아 이게. 원래는 회사에서 뽑으면 안 되는데 워낙에 정부에서 남녀 비율 맞추라고 압박을 주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뽑아준 자리가 할당제잖아요. 근데 나중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영이 어려워지는데 그때 가서 또 할당제 유지할 거냐 말이에요.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기업도 필요한 인력만 따지고 이제 적자 생존해야 되는데 기업에 별로 이윤도 못 가져주는 사람을 인원수 채우려고 맞춰주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기업들이 이런 할당제로 직원을 써본 결과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았어요. 그럼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나갈까요? 안 붙겠죠 이게. 적게 뽑거나 안 붙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하고 싶은 여자분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피해를 받아요. 앞으로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유리천장이니 뭐니 하기 전에 나는 회사 안에서 내 역할을 잘해본 적이 있는가, 회사를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뭔가 보여준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없으면서 유리천장이니 뭐니 하는 건 오히려 본인들이 그만큼 멘탈이 유리 같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마인드가 유리밖에 안 된다는 말밖에 안 돼요. 유리는 언젠가는 깨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